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 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지옥에 다 들어갈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만주까지 여차하면 수복하려면은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상훈의 역사탐험대라는 그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코너를. 세계 최초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 최초의 반공산주의 운동 신의주 반공 학생의가 75주년 기념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이게 한반도 최초의 자유민주화 항쟁이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또 2주간 정지를 당했습니다. 명목산 말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음압 병실까지 제가 코로나 걸려서 갔다 와서 찍은 방송들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난주 첫 번째 1주 한 다음에 또 2주를 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세컨드 채널에서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게 경고 3번 맞으면 삭제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을 맞았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는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2번째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을 많이 눌러주세요. 1000명이 넘어야지 커뮤니티에 글을 쓸 수 있대요. 어쨌든 그렇다. 자, 그리고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크리스마스의 기적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 70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장소 문의는 010-7407-8807번입니다. 지금 아무튼 간에 좀 탄압이 심해서, 여러분, 자유우파 유튜버 기자님들 적극적인 취재 바라시고요. 바라고, 엄마방송, 신의 한수, 나와라TV, 그리고 예란TV 등등 이런 데서는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24일날 저희가 이 행사를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기적,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작전 행사를 할 건데, 그 행사에 앞서가지고 사전 행사로 지금 기념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아래 후원 계좌가 보이시니까 후원 계좌를 좀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행사 비용을 쓰겠습니다. ARS 후원은 1877-0248입니다. 1877-0248. ARS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이요, 자유총연맹, 건물 안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 안에 보면은 이 신의주 반공학생의 탑이 있습니다. 이 탑 앞에서 오늘 이런 행사를 했다.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반공학생의거가 일어나가지고 반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10년 전 오늘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했습니다. 이게 날짜를 맞춰서 한 거예요. 날짜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평양 대표부 설치하자 이런 이야기를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반공학생의거가 있었던 그날, 그리고 10년 전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한 그날 맞춰가지고 이런 발표를 했고, 그날을 맞춰가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갔어요. 뭔 놈이 휴가를 자주 가. 그렇게 대통령 직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집에 가셔야지. 올해 휴가를 몇 번 가요, 지금. 첫 연차 휴가라고 하는데, 그 전에 휴가 짬짬이 간 거는 작년에 간 건가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휴가를 너무 많이 간다, 대통령이. 아이고, 그렇게 힘들면 집에 가셔야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의 날로 이 11월 23일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북한 사람들이 피를 흘린 날을 북한 인권의 날로 지정을 해야 된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운동을 또 하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신의주 반공학생의거가 뭐냐.
자, 1945년 12월 23일 날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중학생들이 공산당 타도 소련 물러가라 뭐 반소 반공 시위를 벌인 거예요. 이게 1945년 11월 18일 날 소련군이 주둔한 평안북도 신의주 용안포에서 공산당 북한 공산당 주도로 인민위원회가 공산당을 환영하는 군중대회를 엽니다. 이 인민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광복 직후에 한반도 각지에 조직되었던 조선인들의 민중자치기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소련군이 뒤에서 다 좌지우지한 거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학생이 벌떡 뛰어 올라가가지고 소련군의 만행과 공산당의 행패를 규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공산당 환영대회가 갑자기 이게 뭐 공산당 규탄대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련 군정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그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여자만 보면은 뭐 나이가 적든 할머니든 간에 겁탈하고 시계를 다 뺏어가고 이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시계를 시계 볼 줄도 모르고 태엽 감을 줄도 모르면서 시계를 다 뺏어가 여기 차고 다니고 막 목에 그때는 회중시계지 목에 주렁주렁 걸고 다니고 그랬다. 완전히 마적대였다. 마적대. 그래가지고 이 걔들이 이제 이 무력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그 평양교회 장로님 한 명이 사망하시고 시민 11명이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왼쪽의 사진은 그 오늘 그 헌화하고 그 참배했던 그 사진입니다. 이 학생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야 책임자 처벌 사과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뭔 소리야 하고 이제 뭐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신의주 동중학교와 제1공립공업학교 등 6개 중학교가 주축이 된 지역 학생 3,500여 명, 어디 내는 뭐 한 5,000명이라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학교에서 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12월 23일 날 1945년 11월 23일 오후 2시에 반공, 반소 이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 본부와 인민위원회 본부 보안서 등을 점거를 하고 그 기밀 문서를 탈취하고 막 그런 운동을 합니다. 공산당의 그 보안대와 소련군이 무력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23명이 사망했고 1000여 명이 건거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주장한 거는 적색 제국주의 침투를 위해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 획책에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골기한다. 이렇게 호소문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은 소련군의 군사력을 북한 공산당은 소련군의 군사력을 악용해 약탈, 불법, 기만 등 가전 학정을 자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세계적으로 나눠가지고 1조가 신의주 그 동중학교와 제1공립공업학교 학생은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보안부를 습격하고 2조는 사범학교와 2공립공업학교 학생들은 평안북도 그러니까 사범학교와 제2공립공업학교 학생들은 평안북도 공산당 본부를 습격하고 3조인 평안 중학교와 신의주 공립상업학교 학생들은 신의주 보안서를 습격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당시 그 신문에 실렸던 사진들이다. 그 왼쪽에 보시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원 안에 있는 그 동상이 학생들 그 모습을 형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막 시가 행진하고 하면서 집중 사격을 받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이 학생들의 봉기 소식을 들은 사범학교 부속 강습생들과 신의주 남공립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신의주시 인민위원회를 습격해서 이 인민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밀 등 문서를 빼앗고 공산당원들로부터 그들의 과오에 대한 사죄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기억에 따르면은 이날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관서지역과 관동지역에 이 학생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만든 게 그게 서북청년단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그 남노당이나 그 공산주의자들을 다 때려잡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뭐라 가르칩니까? 우리 사회에서 깡패들이다, 폭력 집단이다, 그래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가지고 의거를 했던 그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그
그 서북 청년단들을 만들어가 남쪽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면서 그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랐던 남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군대를 가는데 그게 백골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골 부대가 그 11월 1일날 1950년 10월 1일날 그 38선을 주파하니까 그게 국군의 날이 되는데, 국군의 날 행사를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뭐 자일필 미루고 코로나 핑계대고 앞당기고 뭐 밤에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부터 6.25 남한의 그 남노당 뭐 그런 이 좌익 선동 선전 60 그 대구 폭동 여순 반란 사건 뭐 전부 다 짬뽕이 되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6.25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 압록강까지 갔을 때 중공군이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한미연합군이 장진호 전투를 하면서 거기서 많이 이제 그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남 철수작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지금 다 같이 못 살겠다고 한 20만 명이 흥남 부두로 몰려드는, 이게 그 큰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공산당 몰아내자 하고 하니까 야크기를 갖고 와가지고 공중에서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 그 생존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인터뷰를 했는데 올해는 연세가 뭐 90이 넘으시니까 이게 연로하셔가지고 안산에 사시는데 뭐 여기까지 오시지를 못하더라고. 제가 모시러 가기로 했는데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가니까 친구가 기둥에 서 있더라는 거죠. 야 친구야 하고 미니까는 총이 이 뭐 배에 맞아가지고 이 기둥에는 그 핏자국이 흥건하고 그렇게 죽었더라.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천여 명을 그래가지고 그분 말씀은 김일성이가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다 보호해줄게, 우리가 소련에 항의할 테니까 학교로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학교로 돌아오니까는 이 사람들 다 이 학생들 잡아가지고 2천여 명을 잡아가 시베리아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상 교육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일부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거의 못 돌아왔다. 그 당시에 소련 군정에 의해 투옥당했던 학생들 중에는 그 해당 시위의 사상적 배우로 지목됐던 그 함석헌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국의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대부가 되신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그는 이제 고향인 북한을 등지고 1947년 월남에서 남한에 온 뒤에 이제 남한에서 민주화 운동 그 투신을 하죠. 그리고 이제 훗날 남한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장도영 장도영 선생님 또한 그 신의주에서 교본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가 이 사건 직후에 월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얼마나 충격을 줬냐면은 평양, 함흥 등 북한 지역에서 반공, 반소 운동이 막 생겼다. 예. 왼쪽에 보시면 그 당시에 그 참가했던 학생들이 지금 남한에 와가지고 1990년에 이제 만나서 그 해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승만 정부에서 학생 의거의 날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반공학생 의거 날로 규정을 했는데 1973년에 각종 기념일이 통폐합되면서 이제 이 날은 없어지고 이제 뭐 우리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1959년 문교부에서 발행한 중학교 도덕2 교과서에 딱 한 줄 언급됐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1운동이나 4.19 혁명에 비하면 신의주 반공 학생 이 운동이 참가 학생 규모는 적을지 모르지만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고 소련에 저항을 했다는 그런 최초의 항의라는 점, 공산 독재에 항의했다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3.1운동이나 4.19 그만큼 좀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제10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유니콘 이윤태 기자가 썼습니다. 하여튼 이 젊은 기자님이 감사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기념탑이 어디에 있냐면요. 3호선 동래 입구역 5번 출구에서 내리시면은 호텔 신라 쪽으로 쭉 걸어 올라가시면은 그 한국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한 50m를 직진해서 정문에서 직진해서 50m 정도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면
언덕이 보이고, 정면에 언덕이 보이고, 태극기가 벌럭거리는 언덕이 보이는데, 그 국기 계양대 쪽에 그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시면 된다. 언덕이 그냥 야트막합니다. 그냥, 뭐, 계단이 뭐, 몇 개 없어요. 그냥 한 1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된다. 자, 이 탑 아래에 희생자 6월이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으니까 우리 또 이렇게 기념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데리고 주말에 이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가시면 된다. 자, 그래가지고 6.25가 터지고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이제 한국군과 미군이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러 갈래로 이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1950년 10월 19일부터 중공군이 남하를 해가지고 10월 25일 날 그 북상하던 한국 그 제1군단과 미 해병대가 장진호 남쪽 황초룡 이쪽 고개에서 중공군과 크게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11월 27일 날 장진호에서 또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철수를 하는데 1950년 12월 11일 21시까지 흥남 항구로 철수가 마무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때 영하 37도였대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하니까 개막온입니다. 개막온.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이 10배가 넘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서 나온 미식군단 장병 중 4,500여 명이 전사라고 7,500여 명이 동상을 입었는데 이게 전투하다가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75명의 한국군 카투사 부대원 대다수가 함께 전사를 했습니다. 이 128km를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서 싸우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동사령부가 이제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철수하는 철수 작전을 하는데 이때 뭐 함흥 학살이 사람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동굴에 가둬가 죽이고 정말 많이 죽였어요. 소련군하고 북한군이. 그러니까 이 학정에 못 이긴 사람들이 이제 그 흥남 항구로 몰려드는 거예요. 20만 명이 몰려들었대요. 그러니까 민간인은 태울 수 없다. 그러니까 현몽학 그 당시에 통역관이죠.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국군과 유엔군을 도와서 공산군의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김백일 장군이 국군 1군단 단장이 이 사람들 못 태우면 우리는 국군은 피난민과 함께 걸어서 가겠다. 이게 다 같이 죽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이 피난민 태워. 그래가지고 배에 있는 그 물자들 25만 톤을 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배가 메리디스 빅토리아호였다. 마지막 배가. 자, 이 배가 7,600톤짜리 그냥 화물선인데 정원이 60명인데 승조원 제외하면 13명짜리밖에 없었는데 모든 물자를 다 버리고 이게 배가 이때 193척이 동원됐대요. 이 배를 여기 14,000명을 태워요. 이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마지막 배에 14,000명을 태우는데 그래가지고 16시간의 긴 탑승 시간과 12월 23일 출항을 해가지고 흥남항을 출항을 해가지고 12월 25일 날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어디에 거제도에 도착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기적인 게 이 동해바다가 겨울철에 험난한데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소련이 여기에 기뢰를 4,000개 정도를 매설해 놨는데 그거를 하나도 접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흥남철수 작전 일주일 전에 미 해군 함정이 기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14,000명이 타가지고 14,005명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미군이 그렇게 이렇게 희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이 태어났는데 한 명도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5명이 태어났는데 그 애들 이름을 미군이 지어준 게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 김치5는 거제도에 살고 있고 수의사는 안 돼요. 김치1은 마포에 살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미군들한테 그러니까 이 10만 명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 193척의 선박이 동원돼서 10만여 명을 구출하는데 배에 탑승하지 못한
10만여 명, 20만 명 중에 10만 명은 야 공산치하에서 사느니 자살하겠다 해가지고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거나 육로로 남하하다가 중공군과 북한군에 잡혀가 모두 학살당하거나 뭐 그랬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0만 명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그 일제시대 때 모든 공장이 다 북한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북한에 남한에는 교회가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북한에 교회도 많고 그 엘리트들이 많았는데 기술자들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교회도 차리고 뭐 기술도 전수하고 그런 데서 남한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교회 신자들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또 야 남한에 하나님 자녀들 다 죽게 생겼다고 미국의 남침내기 북장로교 이런 데서 또 구원물자를 보내가지고 분유가루 옥수수가루 뭐 이런 것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미군이 모든 물자를 버리고 10만 명을 데리고 온 이게 사실은 기적인데 이 그 인류사적인 이 기적을 저희가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기적 장진호 전투 그 흥남철수작전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또 저희가 모초에서 행사를 할 겁니다. 그건 제가 추후에 알려드릴게요. 이날 뭐 너하라 TV, 신의 한수, 다니서더 TV 등 이런 데서 이제 온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형제들과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 2020년 12월 24일 오전 10시 모초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반공산주의 자유의 투사들 전원 집결해 가지고 한미 연합 반공산주의 그 운동을 할 겁니다. 예. 자 여기 후원해 주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해주시면 되고 ARS 후원은 18770248입니다. 제가 여기 기획위원장입니다. 예. 방송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방송 안 하고 있으면은 어디선가 뭔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 책들은 저희가 이 행사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이 책들을 여러분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정 목사의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그리고 좌파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 지금 체제전쟁이 체제전쟁.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세력들하고 이 맞짱을 뜨기 위해 가지고 장진호 전투 한미혈맹의 상징 장진호 전투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그 민간 단체가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70주년 그 기념 사업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공산주의 왜 위험한가?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 유권자 각성만이 대한민국 살 길이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대한 독립을 빛낸 헐버트와 초기 기독 선교사 이런 책을 좀 사보시면 된다. 카드도 됩니다. 그 네이버에서 윈윈 미디어라고 보시면 저희가 온라인 서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혹은 뭐 010-6832-0325로 전화를 하시면 카드도 됩니다. 카드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후원 계좌들 보이시죠? 이 후원 계좌들로 후원하시면은 그 소득공제 영수증을 저희가 끌어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영수증을 끌어드립니다. 아무튼간에 국민 여러분, 뭐 저희가 또 이런 활동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한미 역사문화연구원, 한미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여러분 그 이게 보이시죠? 잠깐. 한미역사문화연구원으로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